저희의 에메랄드 F컵 포터파이널 대 크리스탈 팔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오늘 오후 7시까지 오픈합니다. 다른 지역의 팬들은 오후 5시, 15시까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러벨컵 파이널의 전체 스크린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후 최대의 특이점이 있었다면 일부 선수는 플럼에 패배한 결과에 강한 감점을 표출했고 PL에서 이기길 원했지만 해내지 못한 클럽 선수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수들은 그냥 8위 팀에 패배한 13위 팀 선수들의 모습 같았습니다. 특히 텔은 관중석으로 들어가 팬 혹은 지인과 오랜 시간 인사를 나누었고 포스트코 글루 감독이 걸음을 멈추고 그가 나올 때까지 멀뚱멀뚱 쳐다보던 장면은 상당히 이색적이었습니다. 팀이 졌는데 웃음이 나오냐는 질문은 국적을 불문하고 정말 모든 종목에서 터져나오는 대사이지만 사실 텔은 토트넘 소속이 아닙니다. 단기 임대 중인 텔의 개인 기록은 그의 미래를 위해선 소중하겠지만 토트넘이 1승을 더 거둔다고 그에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4개월 남은 임시 거처라도 억지로 팀의 애정을 가지고 패배에 분노하라고 누군가 소리친다고 인간에게 동기부여가 쉽게 발생하진 않습니다. 위넨 선수의 임대 영입은 결국 토트넘의 선택이었고 현재까지는 140억 플러스 급여가 실패한 지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이틀 후 펼쳐진 오늘 경기의 최대 이슈가 에너지 레벨인 것은 경기 전부터 예상된 전개이지만 텔을 제외하더라도 일부 선수의 동기부여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PL에서 우승이나 챔스 진출을 다투는 팀들은 당연히 마지막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들보다 더 전투적인 경기가 강등권 팀들 사이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팀들의 최대 숙제는 언제나 동기부여였고 오늘의 토트넘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승점 3점을 더 딴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리그 결과. 그렇다고 강등을 걱정하기엔 입술치와 그들의 승점 차이는 무려 17점입니다. 결국 이도저도 아닌 리그 순위의 일부 선수들은 동력을 잃은 듯 보였고 체력 이슈를 빼더라도 유럽파리그 16강 2차전과 비교하면 아예 다른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축구에서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룹 예선에서 이미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한 팀들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16강 진출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약팀에게 상위 팀들이 가장 많이 덜미를 잡히는 시점이고 그 경기에는 객관적인 전력차나 경기력이 큰 의미를 일관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겨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기에서 왜 일부 선수들은 마치 토너먼트에서 탈락한 듯한 강한 감정을 느끼냐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각자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아마도 그들은 프로이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리그의 1년 농사를 떠나서 어쩌면 평생 첫 직관일지도 모르는 일부 팬들, 경기 내내 들렸던 응원의 목소리, 그리고 그냥 패배 자체를 싫어하는 원초적인 승부욕 등이 남다른 선수들은 앞뒤 배경과 상관없이 매 경기 동기부여를 느끼고 경기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똑같은 패배감을 표출하곤 합니다. 오늘의 또 다른 상징적인 장면은 노메로가 다시 한번 통증을 호소하고 교체된 장면입니다. 최근 토트넘 포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노메로입니다. 그가 잔류 의지가 없다는 말이나 다치면 폐병일 것이란 말, 아르헨티나의 A매치를 위해 돌아왔다는 말은 정말 익숙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그가 정말 아파도 문제이고 별로 아프지 않지만 A매치를 위해 스스로 교체를 택했어도 문제입니다. 역시 동기부여란 주제와 직결되어 있고 인대생 인텔과 달리 노메로는 부주장이자 수비의 핵심이며 손흥민을 제외하면 객관적으로 토트넘의 가장 거대한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정확히 아르헨티나 기자가 노메로, 손흥민 등의 부상 시점에 파 대륙에서 A매치를 치르는 선수들에게 전용기를 제공하지 않은 클럽을 비판하고 해당 기사를 노메로가 리트윗했던 시점? 그리고 이후 노메로가 보더진을 직접 겨냥한 목소리를 냈을 때 감독이 답변한 이후로 불거진 이슈이고 정확한 사실은 내부인만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시즌과 올 시즌 노메로의 풍경은 아예 달라져 있습니다. 이 클럽에 존재하는 묘한 것들은 성공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당신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스쿼드와 팀으로서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요.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이유가 있다면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서 다른 곳으로 가요. 트는 원래 팀의 패배에 가장 큰 아쉬움을 표시하는 선수 중 하나였고 시즌을 앞두고 우승이 목표라 분명히 말했던 두 명의 선수 중 하나였기에 더욱 지금의 이슈가 이질적이고 일부 토트넘 팬들은 부주점으로서의 노메로카 이미 비판의 대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1년 전체가 날아가고 있는 부상 이슈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조심스럽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메디컬 팀의 업무와 부상 관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수의 선수가 동기부여를 잃었을 때 감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어떻게 1승의 의미를 전달해야 효과적일지 저도 당연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명장이라 불렸던 감독들은 대부분 전술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멈춘 선수들을 달리게 만들었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머릿속에선 퍼거슨, 히딩크, 클럽, 무리뉴 등 해당 분야의 권위자들이 세대별로 스쳐 지날 것입니다. 오늘 후반전 토트넘 일부 선수의 움직임이 과거 메뉴에서 펼쳐졌다면 헤어드라이어 작동은 확정입니다. 누군가에겐 그 같은 행동이 지금은 꼰대라고 비난받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프로팀 감독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바라기도 하므로 정답이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팀 차원에서 리그 경쟁을 포기했다면 아예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하고 건강이란 지점이라도 챙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일부 선수들은 오늘 경기와 상관없이 A매치 출전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결과적으로 전후반을 합치면 주력 선수 대부분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휘슬을 불지 않는 심판이란 또 하나의 주제도 연결되었습니다. 공은 스치지도 않은 플롬의 태클에 휘슬이 불리지 않았고 베리발은 경기 후에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펜스가 세세뇽의 정강이를 직격한 장면에서도 카드는 없었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지나치게 관대한 심판은 부상에 치명적이고 오늘은 정말 양친 모두에게 휘슬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스펜스의 플레이가 분명 아팠지만 전후반 내내 지나치게 관대한 심판이 쌓은 도미노로 후반 막판에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거칠어져 있었고 그나마의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은 선수가 없다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펜스와 세세뇽에게는 생각보다 오랜 서사가 쌓여 있었습니다. 스펜스는 2018년까지 플럼 아카데미에 있었고 그가 A팀에 합류하지 못한 이유는 2016년에 아카데미에서 성인팀에 호출된 동포지션 세세뇽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나름 동네의 슈퍼스타였던 스펜스였지만 당시의 세세뇽은 팀의 초특급 유망주였습니다. 결국 스펜스는 미들즈부로 이적을 택했고 프로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둘은 토트넘에서 제외했고 누가 남아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랜 동갑내기 라이벌은 상대팀으로 다시 만났고 세세뇽은 득점으로 대답했으며 스펜스는 정강이로 돌려준 다소 암울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근 스펜스는 분명 토트넘에서 2위와 제법 차이가 나는 1순위 풀백 자원이었고 타이트한 경기 속에서도 치명적인 반칙은 저지르지 않는 섬세함이 있었지만 오늘의 정강이 가격에선 완전히 타이밍이 빗나가 있었습니다. 역시 신비란 부분이 엘리트 선수들의 판단력이나 순간적인 운동 능력에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던 사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스펜스가 플룸을 떠나던 당시 역할했던 것은 그의 어머니였고 그녀의 판단은 스펜스가 세세뇽이란 동갑 경쟁자를 이기기 어렵다였습니다. PR에 많고 많은 선수 가운데 세세뇽이란 이름이 스펜스에게 어떻게 남아있을지 유추할 수 있고 오늘 눈앞에서 엄청난 득점을 목격했으며 사실 실점의 원인은 벤 데이비스이지만 스펜스의 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나온 정강이었기에 고의는 아니라도 뺏고 싶다는 욕구의 경도를 알 수 있습니다. 축구는 정말 섬세한 종목이고 이긴다 진다는 단순한 결과를 뜯어보면 사람과 사람 그리고 감정과 감정의 대결이란 복잡한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챔스 진출을 위해 싸우고 있는 플룸에 더 이기고 싶은 선수들이 많아 보였고 후반 중반이 넘어서 더 많이 뛰고 있는 팀도 플룸이었으며 압착같이 2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이길 자격이 있었습니다. 시즌 중 가장 아쉬운 표정 중 하나였던 캡틴의 마지막 모습은 오늘 경기가 단순히 못해서 진 경기와 다소 다른 색깔이었다는 흔적입니다. 그에겐 아무 의미 없는 경기란 없어 보이고 출전하는 모든 경기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기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아쉬움이 A매치에서 치유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지난 시간의 악몽이었던 긴 비행과 연속 출전 이후 근육 부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길 기원합니다.